정치적인 언어라든지 이런 현대 근대 사상사 자체가 번역어이고 이거 다 우리말이 없었던 말들. 저는 지금 2020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위기에 빠질 줄 몰랐어요. 프로파간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단순하게 선동하는 게 아니라 프로파간다라는 것은 개종시킨다는 거예요. 술 먹고 막 담배 피우고 뻑뻑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운동에서 족밥 뺐네. 해마다 그 정도 훈련받은 직업혁명가가 6천에서 8천 정도가 대학가에서 나왔던 거예요. 10년이에요. 그러면 6만 정도 있다. 어차피 맞으면 불어요. 그 당시 조직을 보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뭘 주장했느냐에 앞서서 그 사람이 어느 패밀리시냐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패밀리라는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 지하 서클이 거기 따라서 인맥이 형성되고 그걸 패밀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마피아죠. 그게 이제 뭐 사상 논쟁이나 이런 거보다는 패밀리로 보는 게 더 이해가 된다. 이게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운동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패밀리가 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패밀리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얘기하자면 좌익 사상 서클이에요. 그 패밀리의 연호는 뭐냐면요. 각각 패밀리마다 좀 다르지만 거의 공통인 게 71년을 보통 잡아요. 71년 위수령이라는 게 떨어져요. 71년 위수령을 떨리면서 이념 서클 금지령이 떨어져요. 금지령. 그런데 공식적으로 금지됐는데 이 금지된 사람들이 다 금지된 게 아니라 이게 지하화돼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라면요. 야, 그 게이트가 말이야 애플하고 이런 말을 해요. 애플은 사과고. 네. 게이트는 대문이에요. 대문. 그게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교 운동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룹들인데 게이트는 원래 이름이 뭐냐면은 대학문화연구예요. 대학문화. 연구회. 그러니까 대문이죠. 그러니까 대문, 게이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문화연구회로 60년대 뭐 있었을 거예요. 그쪽 뭐 그러다가 위수령이 나서 금지되니까 그 열성파들이 지하에서 계속 존속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들끼리 했고, 그래서 누구는 팀이다, 나 팀에 있었다 그런 말 하는데 뭐냐면 그 팀과 패밀리가 혼돈되게 쓰기도 하면 엄밀하게 좀 달라요. 패밀리는 넓은 개념이고, 패밀리 자체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팀들로 만들어요. 그 세미나 팀. 그래서 같은 패밀리에서도 고학년이 되지 않으면 저학년끼리는 서로 같은 패밀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패밀리인지도 모르고 패밀리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패밀리 이름 정도를 알게 된 경우는 3학년 정도 돼갖고 패밀리에 좀 굉장히 아주 핵심감까지는 안 되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인물이 됐을 때 아는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에는 끝까지 몰랐다가 이제 그쪽에 핵심적인 사람이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한테 야, 우리 원래 그런 서클 이름이었어. 나중에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과는 뭐냐? 사회과학연구회. 그러니까 줄이니까 사회과학연구회, 그러니까 사과. 그랬다가 애플.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것도 이제 패밀리마다 지네들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대면 소위 말하는 4대 패밀리, 5대 패밀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대 패밀리가 5대 패밀리가 어떻게 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다른데, 분명한 거는 농법이라는 데가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밀리예요. 이게 뭐냐면 이름은 이제 농업법학회라는 것 때문에 농법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 농자 집안 뭐 이런 식의 은어 같은 것도 썼는데, 이게 이제 서울대는 원래 종합대학이 아니라 단과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법대 서클이에요. 법대에서 그 당시에 농촌을 연구하고 뭐 이런 서클인데, 지금 이런 말씀 좀 조심스러워서 임명하려면 이 농법이라는 건 지금 대한민국 움직이는 중심 세력이기도 합니다. 유시민역이죠. 그건 유시민 씨 자체가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맞고요. 네. 심재철 전 의원도 그거고요. 네. 뭐 농법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비매품이라고 하면서 농법 역사책도 쓴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등장한 인물만 해도 뭐 심지어는 지금의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쪽에 국회의원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농법 말 그대로 농촌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지역적으로는 뭐 제가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사람들, 뭐 유시민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 많고, 주로 이제 농민운동을. 그래서 전농, 카농 이런 계통의 농법 출신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렇고, 그러니까 농협 뭐 이런 쪽에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한 파워 그룹이 됐어요. 자, 그보다 왜 패밀리가 강하냐면, 그보다 윗세대는
보통 뭐 하죠?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고 묻죠? 경기,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경기 나왔느니, 경북 나왔느니. 근데 그 소위 명문고등학교들이 없어졌죠. 근데 네. 같은 과에서는 잘 뭉치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라는 게 같은 과끼리는 경쟁자예요. 근데 이 패밀리는 다양한 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인맥이 중요한 게 저 앞에 평준화 이전에는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심지어 운동권에서는 어느 패밀리냐가 중요해요. 뭐 각설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농법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4대 패밀리, 이제 5대 패밀리가 서울대학교 운동을 중심을 잡았어요. 8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중에 그걸 MC라고 불렀는데 그건 나중에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부른 말이 없어서 그냥 메인 커런트, 주류다고 해서 MC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운동 조직은 어땠냐면 아까 말한 그런 뭐 조직국, 선전선동국 이런 조직을 한 건 아니고 포 시스템이라는 걸 했습니다. 포 시스템, 포 시스템과 포라는 건 포스의 약자인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분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조직국은 거의 만드는 거야. 5개 지역으로 나와서 그 지역마다 장을 갖다가 그 지역 포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과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지하 서클이 있으니까 그 과에서 보면은 대충 얘네들 운동권 같은 애들로 생각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모아서 패밀리에 관계없이 협의회를 만든 거예요. 지하 협의회. 거기서 과 학생회장을 누가 뽑을지 이런 거를 다 결정을 해요. 그럼 그 중에서 대표를 갖다 과포라고 그러고 과포 위에 단포가 있는 거고 아까 말한. 근데 단포 위에 총포가 있어요. 이 총포가 사실상 서울대학교 운동을 지휘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총포가 다른 학교 아까 조직국 선전운동국 그다음에 투쟁설명대 연대국을 설명하죠. 연대국은 바로 그런 두 가지 한 세 가지가 있어. 학간연대 부가 있고 대학간 연결. 그다음에 재하정치연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조직 세력하는 건 노학연대 팀인데 정치연대 팀 같은 건 거의 뭐 정치권하고 스파이 조직 비슷했어요. 잠깐 또 이것도 표현이 좀 거칠어지네. 근데 이런 조직을 하면서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아까 말한 80년대 개입발 그룹 이 그룹이 오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진짜 조직답게 만들자.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런 조직을 만들자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87, 88 대전인데. 자, 다시 가봅시다. 80년에 민주화 투쟁이든 뭐 사회주의 투쟁이든 그 수능이 실패한 거는 뭐냐면 너무 첫 번째, 보수 야당, 그 당시 보수 야당은 김영삼, 김대중을 말하는 겁니다. 의 의존도가 컸다. 근데 두 번째, 바로 모델은 광주인데. 광주가 고립무원적으로 싸웠다. 바로 광주처럼 전국 주요 도시가 싸워야 된다. 세 번째, 이젠 그렇게 광주처럼 싸울 수 있는 주력은 일반 넥타이 부대가 아니라 노동자다. 그래서 노학연대를 중심으로 싸워야 된다. 그런데 기존의 MC 중심은 아까 말한 그 MC를 장악한 게 아까 말한 PDR파들이에요. 주로 이제 사회. 너무 공부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적인 투쟁 조직을 만들어서 아까 말한 이 조직국과 이 소위 말한 투쟁국을 분리시키고 이 투쟁으로 나가야 된다. 왜냐면 시간이 없다. 87, 88이 되면은 한국 자본주의는 붕괴될 거고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대혼란기가 올 거다. 그래서 이걸 투쟁해 나가는 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집중한 그룹이 85년도부터 조직을 장악해 나갔어요. 이 그룹을 딱 고인치한데 신문 같은 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삼민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삼민투는 우리 이쪽에서 부른 건 아니에요. 뭔가 있는데 그다음에 아까 투위라고 해서 삼민투 위원장 그러면 걔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건 아까 됐죠. 그냥 애드벌런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유명해져 정치인도 되고 그러죠. 무슨 삼민투인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애드벌론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그 밑에 진짜들은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MT 그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MT라는 건 민투에서 짜서 민투의 민에다가 투쟁에다가 민투 중심으로 해서 그 민투 그룹이 84년부터 등장을 해서 85년도에 대학가를 거의 장악을 해요. 그런데 지하 운동 조직에서 시스템에서 간부가 되면요, 그 자체도 굉장한 권력이었습니다. 속된 말해서 너 감옥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도 만만치 않은 싸움들이 벌어져요. 이 갈등 같은 경우도 벌어지고 그러면 결국 패밀리끼리 뭉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잠깐, 그럼 주사파 등장을 얘기를 할게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85년도 말에 이미 학교 자체도 거의 안 오고 제 사무실은 사무실에 해당되는 사무실이란 정말 아지트죠. 지하 아지트가 을지로에 있게 되죠. 그래서 간혹가다 학교 오는데 갑자기
선전선동국 긴급 간부 회의를 한다라는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회의에 갔더니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해요. 침울하더니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에 선전선동국 국장이 이런 말씀드리면 서울대 법대 82학번인데 그분이 딱 심각한 배경을 줬더니만 에이즈 환자들이 출연했다. 각 조직은 에이즈 환자 실태를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마 운동권이지만 갑자기 에이즈 환자가 뭐야 어려 죽을. 근데 이 얘기가 된 거예요. 조직국 같은 데 있으면은 그게 빠른데 그다음에 NP 신문 같은 신소리 하는데 약간 느슨하게 이론적인 작업을 하고 을지로 있다 보니까 이 현장하고 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 모인 게 아까 저 NP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저 있고 아디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컬 팀장이 컬 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리팀 컬이 옆에 있어 푹 들어서 야 에이즈 환자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싹 눈치를 보더니 적은 거야. 안티 임페리얼리즘 다일렉트 스트러글 반제 직접 투쟁론자 이런 거. 그랬더니 그 당시에 뭐냐면은 기존의 시스템을 비판한 문건이 돈 거예요. 전 못 봤어요, 솔직히. 조직국에서 돈 거예요. 독선을 흐르고 있다, 지도부가. 사람들이 뭐 8788 혁명하면서 완전히 혁명 노름하고 있다. 대중투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또 밑에 이제 활동가들이라든지 한 3학년 이런 게 불만이 많고 완전히 관료주의 내지 지휘 명령기통으로 오니까 불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사람이 왜 국장이냐 부장이냐가 열심히 투쟁하거나 그래도 된다고 했지만 자기 후배 밀어줘서 된 거거든. 이것도 많거든요. 적극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8788 대회전은 환상을 갖고 있는데 자꾸 이 주적을 갖다가 군부독재로 보는데 주적은 군부독재가 아니라 미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약간 우리는 기능공으로 좀 전락돼 있었어요, 사실 을지로 있다 보니까. 기능공으로. 네. 혁명의 기능적인. 그래서 우리 이제 세포 조직에 가갖고 그 얘기했더니 뭐 우리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는데 모르냐? 그러니까 야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열심히 작업하면 돼. 그다음에 내년 신입생 환영회 자료 만들어야 돼. 근거를 그때가 11월 달 정도니까 이미 내년 3월 신입생 자료가 나와야죠,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갑자기 확대 간부회의가 열리더라고요. 그 전에 하나가 있네요. 확대 간부. 1월 달에 그래서 이제 8788 대의전파들은 어떻게 이제 뭐 헌법 개정 투쟁을 해야 된다고 그걸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CA요? CA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시스템의 일부가 나중에 CA가 된 거예요. 그래서 CA는 재헌의회고 그 당시에 그냥 헌법 개정파 이런 거. 근데 그날 그거를 하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반전 반의 양키곰이 나왔어요. 반전 반의 양키곰. 그 멘트가. 네. 그러더니 원래 아까 말한 동을 뜨는 거는 다 결정됐는데 이쪽 동이 안 나오고 이상한 친구가 동으로 나왔어요. 조직이 지금 뭔가가 대형 사고가 터진 거야. 그때 확대 중집 회의가 열렸어. 확대 중집 회의 했더니 시스는 해산됐다. 그래서 각자 비선을 기다리고 있어라. 딱 그러는 거. 갑자기. 그래서 잠깐 이거는 해산됐고 다시 재조직하니까 비선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 와, 진짜 황당하더라고. 진짜. 진짜. 황당해요. 제 경험. 그래갖고 있는데 비선 연락이 와요. 아까도 비선 연락 그 연세대 제가 이제 제 모델인데. 그래서 이제 저 압구정동에 있는 뭐 카페 처음에는 그 당시 경영시점에 가면 어떻게 가면은 이제 웃기는 거죠. 제가 타임지가 맞나? 하여튼 영자 신문을 놓고 위에다가 불어사전을 한불사전을 놓고 있고 볼펜 돌리기를 하고 있으면은 누가 나와서 지난번에 경주에서 여행했을 때 즐거우셨죠? 라고 대답을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선을 만나러 오는 뭐 그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분명히 기억난 거 경주 그건 모르겠는데 잠깐 영자 신문에 불어사전. 그게 이제 그래야지 그런 거죠. 아니 영자 신문 들고 오는 것도 황당한데 거기다가 불어사전을 들고 오는 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만났더니 이 친구를 내가 어제 많이 본 거예요. 나중에 누군지는 알겠어. 나중에 왜냐면 그 뭐 운동권이가 뻔하니까 이제 이제 소위 말하면 서울대 인문대 83학번이었는데 그 당시 이름이 기억 안 나더라고. 어제 많이 봤는데 아마 저학년 때 시위 운동할 때 시위에서 몇 번 봤겠.
선수가 제 이름을 그 당시에 이제 운동권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대면서 동지에 대해서 조직은 높게 평가한다. 그런데 투쟁성을 높게 평가한다. 근데 동지의 문제가 주사의 세례를 받지 못한 걸로 됐기 때문에 동지는 지금부터 재교육 대상자로 분리돼서 저와 1대1 학습을 하기로 돼 있다. 딱 선언하고. 와, 좀 황당하더라고요. 주사의 세례를 주사. 그래서 갑자기 이것들이 주사의 세례? 그게 뭔 소리지? 그랬더니 그래서 일단 자기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 자료라고 해서 줘요. 줬던 게 뭐냐면 처음에 받은 게 그건 기억나는 게 주체사상에 대하여. 그다음에 주체사상에 대하여 해설.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해설은 좀 두꺼워요. 그다음에 항일 무장투쟁사. 그걸 갖다가 이제 책이 아니라 사실은 타이프 친 거를 갖다가 뭐 복사했는지 잠깐 좀 밀었는지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 뭐냐면은 세운상가 가서 라디오를 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잊어봤는데 그 다음에 주파수를 가르쳐주고 그 라디오를 갖다가 밤 뭐 몇 시에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디오 얘기를 하면 그걸 왜 들으라고 했는지가 이제 목표적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첫 번째는요, 너 까불지 마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요, 그때 한민전 방송, 국의 목소리를 들으면 북한 방송하고 한민전 방송이 조금 달라요 또. 우선 북한 방송 북한 말투로 하는데 한민전 방송은 단파로 요즘에 뭐 그게 인터넷으로 하지 방송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요즘 뭐 거의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이에요. 제가 흉내를 좀 내보자면 그 시간 맞춰고 주파수 딱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더니 갑자기 미 제국주의와 전두환 군사 8.15 도당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국 민중 여러분, 오늘도 구국의 전사 한민전 구국의 목소리 방송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그리고 나와요. 와, 신기하더라고 맨 처음에.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항상 뉴스입니다. 북한 방송은 보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서울 말투를 써요. 일단 서울 말투로 서울. 뭐 나중에 얘기하면 그게 원래는 서울이 아니라 해주에서 방송하는 거라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걔는 서울에 있는 것처럼 해서 방송. 그러면 오늘의 투쟁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는 민주하고 뭐 500명이 모여서 다음과 같은 고를 외치면서 격렬하게 시위 투쟁을 했습니다. 나와요. 요즘 분들은 이해 못할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시위 투쟁 소식은요, 구속된 다음에 누구누구 구속돼서 일단으로만 신문에 나오던 시절이에요. 인터넷 있던 시절도 아니야. 아직 신문에 조간이 나오지도 않던 데야. 근데 저녁 때 낮에 있었던 일을 알아. 물론 그대로는 아니야. 이거 있죠. 한 100명 모였으면 500명이 시위하고 시위 숫자는 굉장히 과장됐어. 네. 예를 들어 3,000명 시위라면 사실 한 300명 하면 3,000명 시위. 숫자는 굉장히 과장됐는데 했던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슬로건 이런 게 거의 정확해 나와. 와, 충격을 받았어. 근데 이제 이거를 들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 왜 충격을 줬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그 지도운 동지, 저를 이제 주체사상 교육시키려고 했던 지도운 동지가 의도했던 게 뭐냐면, 네가 여지껏 혁명 노름을 하면서 뭐 지하주거지역 만들고 전위정당을 만드는데 웃기지 마라. 남한 혁명을 주도하는 혁명의 전위조직은 이미 있다. 이게 조선노동당과 조조노동당의 남한혁명이 전이된 한민전이 있고, 우리는 그것 따르면 되고, 너희 같이 뭐 이상한 조직 만들었고 맨날 조직 사건이 일어나서 뭐 줄줄이 잡혀가고 그러지 말고, 각자 그냥 방송 듣고 하면 되는 거고, 야, 너네들이 봉기를 한다고? 야, 너네들이 봉기를 해갖고, 뭐 예비군 무기 거 털어갖고 해갖고 싸워서 이길래? 잘 훈련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너네들은 반미 투쟁만 적극해서 이 남조선 사회 혼란 표현 그대로 사회 혼란 가중 투쟁만 잘하고 있으면 혁명의 주력군이 이동일 거다. 내려온다. 이거 별거든. 혁명이 주력군이 건 바보 아닌데 말이죠. 인민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완수되는 거지. 근데 너네들 까불지 마라. 딱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민전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 너 방송 들어봐라. 그다음 우리는 그거 딱 그거거든. 와, 충격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게 목표가 아니라 보도에서 내용, 뉴스에서 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체사상 강의가 열려요. 근데 그 강좌는 뭐 별로 그 막스 내린주의를 열심히 공부했던 저로서는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 얘기는 하는데, 서울대학교에 있다가 월북을 한 사람, 모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야,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체사상파한테 그런 식으로 1대1 교육을 받고 있다가 진짜 그때 좀 약간 짜증도 났어요. 아니,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계급장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계급장. 그래서 저를 갖다가 그 교육할 때 그래. 저 새끼, 제가 출세주의자, 조직, 출세의 분자가 괜히 이 계급장 떨어지니까 반발했다. 뭐 이런 평가도, 뭐 그런 평가도 뭐 한다면 뭐 굳이 아니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하도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오랜만에 한가해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바쁘다가 하는 게 뭐냐. 일주일에 한번 뭐 걔 만나고 그 사람 만나갖고 좀 커피 마시면서 담화를 나누는 거, 뭐 학습에서 담화를 나누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주는 자료나 좀 보는 거고, 뭐 하루에 한 번씩 그 특정 시간에 넣어서 방송 1시간 정도 들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할 일이 시간이 많아요. 또 오랜만에 학교에 나타났더니만 건전한 학우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너 살아있었니? 뭐 오랜만에 본다. 그래서 뭐 수강 신청은 했니? 몰라. 뭐 됐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수업 전혀 안 들어간 게 그때 한 번 들어갔어요. 무슨 수업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뒤에서 이렇게 애들 수업 들어가 갈 데도 없잖아. 그러다가 나오니까 모니칸 목사가 와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 구경했는데 그때 한 분이 분신 투신 자살을 했죠. 그때 5월 달이에요. 그때 화가 나. 근데 뭐가 막 화가 몇 년도 5월 달인 거예요? 86년. 86년. 그때 그냥 뭐 옆에 강목도 있겠다. 강목 들고 뭐 정경이랑 대판 싸웠어요. 그다음에 잠깐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 그 당시에 잠깐 병원에 실려갔는데 제 몸에서 치료탄 파편을 103개인가 4개인가 막 뽑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멀쩡해지면 제가 왼쪽 눈 시력이 없어요. 뭐 딴 거는 다 건졌는데 왼쪽 눈 하나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수술도 여러 차례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 아버지는 막 화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새끼가 살아 있었구나. 우리는 가출인지 출간지를 이미 오래전에 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9월 달 되니까 뭐 할 일이 없는데 뭐 학교 와서 보니까 신기한 게 제가 1학기도 다 수업을 하고 성적표도 나오고 이제 한 학기만 하면 졸업하게 돼 있는 거야. 수업을 아예 안 들어갔는데. 좀 나는 모르겠는데 잠깐 그 수업 들어갈 여유가 좀 없었죠. 네. 잠깐 근데 뭐 어떤 교수님은 저 A도 주셨더라고.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뭐 학점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에 비해서는 좀 나빠지만 그래서 3점대가 됐으니까 우리 때 3점대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 그래서 뭐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후배 한 명이 찾아오더라고요. 84번인데 그 후배가 저희 과 후배이자 아까 말한 패밀리 후배예요. 패밀리 후배란 건 말 그대로 패밀리거든요. 그 친구가 딱 오더니 선배, 우리는 이제부터 투쟁 노선 바꿔서 학생회 중심으로 가기로 했다. 학생회 재건을 하려고 한다. 지금 뭐 83 전멸했고 83학번. 전멸했고 84도 거의 없다. 그때 뭐 9학년 사관이 조직 사관이 다 나갔잖아. 그냥 오히려 그 병원에 가 있는 바람에 나는 또 그다음에 제가 그때 안 잡힌 이유가 아마 시스템에 계속 있으면 아마 잡혀서 구속됐을 거예요. 근데 시스템에서 잘리고 그냥 1대1 교육을 받는 사이에서 눈 다쳐서 병원 가 있으니까 이제 안 잡히는 거예요. 그 학교 오니까 진짜 전멸한 거예요. 83학 아까 한 학번에 200명 됐잖아. 보이는 애들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이제 옛날 같은 그런 비밀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대중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9학년 뭐 조직 체계를 자기가 후배지만 이제 선배도 자기 조직의 명령을 따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생회 재건하는데 지금 나올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회대학생회장을 접고 나가래. 근데 이제 내 머릿속에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총알바지거든요. 총알바지. 그 다음에 제가 뭐 주체 사상을 때 반대하진 않았지만 뭐 이게 좀 아니라는 거고 뭐 이거 뭐 그냥 그러니까 너 이제 고학번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정리라 그래. 정리시켜야 되니까 너 총알바지를 그냥 내보내니까 너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시킨 대로 하라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근데 못하겠다. 나 지금 몸도 안 좋고 그다음에 나는 너 아직 우리 주체의 사회세를 못 받았다. 그랬더니 딱 눈을 부라했더니만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는 거야. 지랄하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이거 명령이야 이 새끼야. 딱 말투가 그렇게 바뀌더라고 후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너 반동 새끼지. 반동 새끼. 그래서 너 나중에 혁명의 통일의 광장에서 보자. 통일의 그래서- 광장에서 보자. 와. 그래서 헤어졌어요. 와, 이 인간들이 지금 집권 세력 아니야. 근데 그 후배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고시를 보셔서 변호사 되신 것까지 알아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서 봤더니 피하더라고, 눈빛을.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운동권을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러고 있는데 뭐 앞에 있었던 저희 패밀리 출신의 감옥을 갔다 온 선배가 나오더니만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냐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 이런 꼴 당하고 있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상한 거 근데 이 주사파들이란 게 등장을 했고 이러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너도 이제 학생 운동은 끝내자. 그래서 우리 이 노동 운동 하자. 그래서 이제 노동 운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PD냐 NL이냐 선택도 있지만 내가 그 조직이 PD냐 NL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선배가 와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이 굳이 뭐 PD 경향으로 간 거예요. 인민노련? 인민노련은 아니고요. 이제 이름 밝혀내는 여명그룹이라는 조그만 건데 여명그룹. 인민노련은 굉장히 큰 조직이었고 인민노련이 볼 때는 약간 앙팡 때러블 같은 건데 인민노련이 중심이 인천이었다면은 여명그룹은 부산하고 안산 경수 일대였어요. 그래서 경수노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걔네들하고 많이 싸웠고 운동권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에 들어가서 있었고 이제 그냥 할 때 인민노련을 오해받는 거는 서로 인민노련 짜증나지만 인민노련이 중심이 돼서 뭐 그다음에 노동계급이라는 조직도 있었고 어떤 뭐 조그만 여명까지 조그만 조직들이 뭉쳐져 갖고 한국 사회주의 노동자당이라는 걸 만드는 준비를 했었죠. 준비위원회. 그거는 뭐 저보다는 모 선배가 더 정확하게 하실 거고, 뭐 제가 그 깊은 내용인데, 주대한 선생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대환 선생님이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주대환 선생님이 인민노련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조직을 확산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간 조그만 그룹 중에 하나였다. 여명그룹 중에서 어떤 분이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기겁을 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박원순 시장 쪽에 좀 뭐 이름 대면 이거 보시다가 저 배신자 가증한 배신자가 조직까지 이제 폭로해 그런 분 있었죠. 그쪽에 좀 여러분들이 좀 계시고 그다음 이제 부산이 좀 강했어요. 부산 왜냐면 이제 그게 또 일종의 부산 출신들이 많아갖고요. 부산 모 특정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좀 많아갖고 부산 그래서 뭐 재밌는 우화들도 많아요. 하나만 더 얘기해 줄까요? 이거 잠깐 웃자는 얘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직접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부산 일이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부산 이제 항만노조에 이제 우리 조직원들이 출입을 했는데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왜 포기하겠냐면 그때 항만노조라는 게 약간 이게 이제 강한 거예요. 거의 조폭 그러니까 수준. 이제 이 새끼 그쪽에서 보니까 그 항만노조에서 이것들이 무슨 민주노조 만든다고 이것들이 보니까 이것들 학생인 거야. 학생 출신인 거야. 응, 학출인 거야. 잡아다가 묻었대요. 땅에다가? 땅에다가 파갖고 진짜 고개만 내놓고 묻어버렸대요. 학생들 공부하지 왜 여기 와서 이상한 짓 경상도사들이. 그래서요. 조직한테 암만 조직이 지시하더라도요. 일단 여기서 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칫 잡은 건 다 털렸고 다 우리는 경찰들이 잡힌 줄 알았어요. 뭐야. 조직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72시간 그 원칙이 다 깨졌고 다 비상 걸렸는데 경찰한테 잡힌 게 아니라 그 항만노조 조직이 잡은 건데 뭐 또 이러면 또 그쪽 분이 명예훼손을 어떨지 몰라도 좀 그런 기질들이 있죠. 아니 하라는 공부나 하지 난 뭐 여기 와서 그래서 멋진데? 뭐 그냥 형님들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근데 뭐 싹싹 비니까 다 풀어주더래요. 근데 잠깐 조건이 뭐냐면 이 항만 부둣가에서 너를 보면 너는 그때는 죽는다. 뭐 회칼이 꼭 생선만 베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저건 무서워. 차라리 경찰한테 잡히지. 약간 웃자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초쳐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본질은 뭐 MSG가 약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뭐 얘기하다 보면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랬습니다. 야, 선생님 이제 일명 러시아 아닙니다. 이제 소련 가신 얘기, 특파원 하신 얘기 그리고 이제
그 종군 기자 하신 얘기 이런 것들이 줄줄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종군 기자라는 표현을 좀 안 좋아합니다. 그냥 전쟁 기자. 전쟁 기자. 전쟁 기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기자. 그 영어 직역이죠. 영어로 그 워커레스판덴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 말도 이제 마예나 까레스판덴트 그렇게 이제 그것도 이제 그대로 직역이 워커레스판덴트. 전쟁 기자. 전쟁 기자지. 저도 전쟁 기자란 말로 쓰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뭐 잘못하면 저렇게 뭐 잘난 얘기 이상한 얘기 한다는데 뭐 저거 아주 하급 간부는 아니었지만 네. 그렇다고 제가 무슨 그들을 하는 총책 수준의 간부는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중상이 군대로 치면 아마 뭐 소령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장군은 아니거든요. 저는 한 소령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대위는 면했던 것 같고 운동권이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다. 이 인고를 갖고 그리고 감옥을 가고 이런 조직 활동을 하고 이런 거지 뭐 그냥 술 한잔 먹고 그 학생이 흥분해 갖고 이거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달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지 노동운동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게 사회 각부서로 있고 이게 이제 한 몇십 년이 흘렀다. 그렇죠. 이 얘기하고 그 숫자가 그렇게 따지면 뭐 한 학번에 200명 얼마 안 된 거지만 이게 누적됐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렇죠. 이 얘기를 들으고 싶었다. 이 정도. 일단 너의 소감이 궁금하다. 20대 손 작가. 저의 소감은 이제 이런 걸 아예 몰랐던 사람으로서 요새 이게 또 다시 대두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에 다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도 요새 이제 현실이랑 되게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정부가 권력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선전선동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강고한 조직들에 기반을 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보수가 너무 괴멸 상황이야. 약간. 괴멸 상황에다가 보수가 뭔지도 몰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 좌에서 넘어온 놈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고민 청년부터 이게 평생을 이 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했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아무튼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되게 중요할 거다. 뭐 태어날 때부터 보수인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사상적 고뇌를 많이 했었던 그리고 현장에서 뛰면서 고뇌했었던 황성준 선생님 같은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한국 보수주의가 재정립되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될 거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는 데는 황성준 선생님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대중적으로 점점 대중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지금 소수로 몰려 있어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로 몰려 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좌우를 걸쳐서 너무 다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립하기 어려울 땐 우상 숭배가 제일 쉽거든요. 네, 그 동의합니다. 뭐 진짜 뭐 특정 아까도 말했지만 이념과 생각은 해야겠지만 이데올로기화돼서는 좀 곤란하다. 좌든 우든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진행자 유재열이었고요. 네, 선생님. 네, 황성준입니다. 네, 전 손이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